완전히 좀 거꾸로 가는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세 분의 공통점이 파이터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국감 직전에 장관으로 오셔서 진정한 의미의 국정감사가 될 수 있겠는가. 국회가 신뢰도 꼴찌거든요. 국가기관 중에 신뢰도로 따지면 국회가 제일 먼저 없어질 곳일 거예요. 근데 또 이것을 개선할 생각은 없어 보이는 것 같고. 지금 이미 국무위원들도 웬만하면 다 이기십니다. 민주당을. 새로 또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민주당을 펼 필요가 있을까. 정치권 핫 이슈에 대한 여야 인사들의 끝장 승부 토론, 맞짱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치마스터 김재석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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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1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오늘로 이제 보름째를 맞이를 했는데요. 이게 세 가지 조건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뭐 그거를 조건이 충족된다고 뭐 단식을 중단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출구가 지금 사실상 어디 있냐 이거 가지고도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점에 와서 약간 두 분의 요 이재명 대표의 단식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간단히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사실 뭐 처음 단식 들어갈 때부터 많은 분들이 한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그게 왜 하는지 잘 모르겠고 네. 뭐 구속을 피하려는 거 아니냐 하고, 방탄 아니면 아니냐. 거대 네. 야당의 대표가 뭐 할 법한 일이냐 하시고, 저도 근데 처음엔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했지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랄까 탁월한 선택 정치적으로 탁월한 하신 거 선택이다. 아닌가. 왜냐하면 검찰이 좀 당황한 눈치잖아요. 그러니까 좀 유의미한 반격을 하시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당 내부가 혼란스러웠는데 이걸로 좀 결집이 되지 않았나. 무려 박지원 위원장님 같은 분들까지도 가서 이제 눈물을 보일 정도였으니까 네. 뭐 그러지 않았나 싶고. 사실 근데 뭐 다 떠나서 뭐 지병도 있으시다고 하고, 그렇죠. 인간 대 인간으로는 이제 그만두셔야 할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이념이 아니라 민생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만, 저는 지금 이런 국면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물론 민주당 혼자 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밥을 안 먹는 선택이 아니라 먹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지금 뭐 인사도 안 하고 만나서 밥 한 끼 안 먹고, 그러니까 뭐 각종 문제들이 뭐 만나서 대화를 해야 해결이 되는 건데 네. 다 혼밥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먹기보다는 서로 만나서 풀려고 하는 태도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밥 한 끼 같이 근데 뭐 해야. 혼자서 될 일은 아닙니다. 네. 그렇죠. 좋은 말씀이네요. 네. 네. 좋은. 네. 그러니까 탁월한 선택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는. 그러니까 단식이. 처음에, 네. 왜냐하면 처음에 이재명 대표가 내걸었던 세 가지 조건 있지 않습니까? 네.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해라. 그다음에 우리가 뭐 제소를 해라. 두 번째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돼서. 네. 세 번째가 이제 개각을 해라. 그쵸. 뭐 이렇게였는데 이 세 가지 안을 이렇게 쭉 보고 들었던 생각은 이재명 대표는 이 요구 사항을 관철시킬 의지가 없구나, 저는 그 생각 들었거든요. 관철시킬 의지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봤던 네. 이유가 왜 그랬냐면, 예를 들면은 대통령한테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서 사과하라는 의미는 대통령 스스로 내가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것을 시인합니다라는 것을 국민들께 낱낱이 밝히라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인데 그 어느 역대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요구 조건이에요. 두 번째 제소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상당 부분 검토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당시에도 법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 선택지는 빼놨었던 것이었던 거고요. 그럼 이번도 사실 어렵다는 거를 이재명 대표가 누구보다 잘 아실 거고. 마지막 세 번째 조건 개각해라. 글쎄 뭐 제가 역대 정치인들 가운데 단식했던 사례들 중에 누구 사퇴해라라고 특정인을 찍어서 단식을 하는 경우는 있어도 개각을 해라라고는 추상적인 명제를 던져놓고 단식하는 사례는 제가 못 봤거든요. 그럼 1번, 2번, 3번이 다 정부 입장에서는 대통령 입장에서 받을 수 없는 안들이에요. 네. 그러면 이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의지가 없다 그러면 도대체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어디에 있느냐 네. 하고 했을 때, 지금 시간이 한 보름 정도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니까 류호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는 호지였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는 좋은 단식일지 모르겠지만은 네. 이 단식 자체의 명분, 처음에 내걸었던 명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이제 민주당 의원총회도 열리고, 그래서 뭐 이제 어떤 식으로 이게 출구 전략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막 사람들이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출구 전략이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네. 이런 상황인 걸 뻔히 아니까 더더욱 시작할 때 좀 의아스러웠는데요. 근데 정말 이제 건강 상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그냥 이제 그만두실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강제로 중단될 수 있는 가능성도 그렇죠. 있다. 이제
더 이상 가면 정말로 쓰러지실 것 같은데 네. 그냥 병원에 그냥 가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몸을 이렇게 이렇게 갖고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뭐 별다른 출구 전략은 저도 잘 떠오르지 않는 상황입니다. 뭐 그 강제 중단? 당원들이 또 이렇게 권유를 한다던가 하는 네네. 것만이 지금 가능한 거잖아요. 스스로 이렇게 중단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 하시는 그런 어떤 메시지들 봐서는 스스로 중단하실 것 같진 않아요. 근데 하지만 몸이 버틸 수 있을까? 그건 좀 그쵸. 우려스럽죠. 네. 김현정은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앞서서 우리 배종찬 소장님이랑 뭐 네. 김준일 대표님이랑 그 언제 그만둘 거냐 뭐 예측 많이 하셨는데 네. 저는 그보다 더 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길다고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 머릿속에는 네. 이미 이제 14일이 지난 이 마당에 그 목표는 저는 아마 YS라고 봐요. 아, 날짜로 되게 봤을 이제 때? 그렇죠. 한 8일 차, 일주일 차에서 9일 차 정도에는 누구의 목소리에 힘이 실려냐면 예를 들면 이정현 대표, 네. 뭐 황교안 대표 이런 사람들의 사례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7일 차, 8일 차, 9일 차 요쯤에 굉장히 건강상의 이상 신호가 와가지고 그만두셨으니까. 근데 그걸 훌쩍 지났거든요. 네. 이제 그 다음 남은 거는 김영삼이라는 굉장히 상징적인 최장 기간의 단식 이걸 앞두고 가실 텐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3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면 2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면 정말로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중간에 앰뷸런스를 통해서 병원을 가실 거고 아마 링거를 통해서 단식을 이어가실 거라고 봐요. 아. 그래서 저는 그 상징적인 숫자인 24일이 넘어가야 이재명 대표의 목적이 달성되고 본인이 정치사의 어떤 한 가지 획, 역사 이런 걸 만들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앞선 두 분보다 훨씬 더 긴 시간으로 예측합니다. 다른 방식의 단식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영양은 공급은 받되 식사는 하지 않는. 그렇죠. 뭐 약간, 링겔을 통해서 저는 네. 아마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길 수 있다. 근데 뭐 이제 유 의원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게 여당 쪽에서 좀 반응을 해줘야 이게 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양양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기현 대표한테 뭐 이재명 대표랑 좀 만나라 뭐 이런 제안도 했는데 김기현 대표는 그냥 거절을 했단 말이죠. 그럼 약간 여당 쪽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이게 이 단식을 바라보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안타깝긴 한데 네. 저도 이제 그만두셨으면 좋긴 한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가 걸어놨던 세 가지 요구사항이 사실은 달성할 수 없는 목표인 거고 네. 진짜 목적이 어디에 숨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재명과 민주당을 위한 단식이라고 한다 그러면 네. 여당이 거기 가서 들러리 서줄 필요 없다는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러리 서줄 필요가 없다. 당 지도부가 나가서 민주당과 이재명을 위한 좋은 이 단식을 가서 힘을 실어주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는 건 안 된다라는 좀 인식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아마 정부 여당이 이재명 대표에게 좀 우호적으로 이 단식을 대하지 못하는 좀 태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신뢰가 양당 간의 신뢰가 박살이 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네. 저도 대정부 질문에서 이제 총리님께 질문할 때 대통령께서 이제 야당 대표를 만날 수 있도록 네. 좀 이렇게 좀 조언을 조언을 드리면 해주라. 안 되냐 아.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뭐 상황상 어려울 것 같다 그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뭐 그래도 좀 더 노력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지만 그날 대정부 질문 나와서 보니까 또 뭐 어디 김만배 녹취록 이런 거 네. 갑자기 이렇게 막 속보로 이슈가 뜨고 막 나왔죠. 뭐 주변 이슈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도무지 관계가 풀릴 법한 소식은 전혀 없고 네. 그리고 이 대화라는 것도 내가 이제 대화를 하고 싶어도 이미 많이 신뢰관계가 이렇게 무너져 있으면 네. 내가 이제 말로 해도 저 사람이 내 말을 그대로 선의를 알아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또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대화라는 게 이제 손뼉이 맞아야 맞아야 되는 되는데 건데. 그런 게 전혀 안 되는 지금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국정감사도 맞이해야 되고 저희 뭐 예산 결산도 해야 되고 네.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당 쪽에서 뭔가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하진 않더라도 좀 이렇게 시그널을 좀 줘야 뭔가 좀 이렇게 해결의 기미가 좀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전망이신 거죠? 그렇죠. 근데 뭐 양당은 아마 내년 어떻게 총선은 그냥 뭐 콘크리트 30%만 가지고 이제 치르려는 서로. 셈 아닌가. 그래도 상관없다라는 식의 태도가 아닌가. 근데 대단히 좋지 않죠. 나머지 그 어떤 무당층의 다 또 굉장한 지금 비율로 그렇죠. 있잖아요. 이런 분들 그리고 정치를 외면하는 분들.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뭐 조금 이따 저희 뭐 인선 얘기도 하겠지만 네. 계속 너무 뒤로만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요거 그냥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고 네. 싶은데 저희 박지원 민주당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이재명 대표 단식장에 가서 며칠 됐죠. 이제 눈물을 막 흘리는 장면이 사실은 화제가 됐었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뭐 좀 부정적으로 이제 피드백이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좀 두 분은 좀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그냥 뭐 이거 찾아간 거 가지고 너무 나쁘게 볼 필요 있나 싶긴 해요. 물론 뭐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 뭐 사퇴하라는 얘기까지도 많이 하셨으니까 사실 뭐 친명계 쪽에서는 뭐 굉장히 좋지 않게 보일 가능성은 높은데 그로테스크하다 뭐 이런 얘기도 다 있어요. 그렇죠. 뭐 고로테스크하다, 기괴하다 뭐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뭐 그 의도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은 박지원 위원장이 그래봐야 최대한의 의도라고 해봐야 총선 출마인데 뭐 그 모든 정치인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당 대표를 찾아간다. 뭐 당연히 총선 염두에 두고 공천 염두에 두고 가는 건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 있나? 그러니까 설령 그게 그렇다 하더라도 나쁘게 볼 필요는 굳이 없다는 네. 것이고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정말 이재명 대표가 걱정돼서 가실 수 그럴 있잖아요. 수도 있죠. 근데 이걸 뭐 그렇게 굳이 나쁘게 볼 필요가 있나?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오히려 약간 당내 화합을 이뤘다고 칭찬해줘야 할 일 아닌가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저는 약간 이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의원님 어떻게? 이제 별로 기대가 없으신 별로 기대가 없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말씀이지 않나 어떻게 싶어요. 보셨어요? 아니 저는 이제 박지원 위원장님을 평소에 네. 이제 행보를 응원을 했죠. 네. 그래서 약간 좀 저게 풍경이 좀 안 맞는데 기괴한데 좀 안 맞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어요. 근데 또 응원하는 입장이었으니까 왜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왜냐면 이제 그 불법 촬영물 관련해서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부터 같이 인연이 네, 있었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런 인연도 있고 뭐 단식까지 이렇게 길게 하고 하시니까 또 당대표를 찾아갔겠구나. 네, 네. 근데 그 과거 인연이 있으니까 또 막상 이렇게 야윈 모습을 보면 좀 눈물이 날 수도 있었겠구나 정도를 생각했지만 사실 이제 그건 이해하려고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거고 제가 이재명 대표에게 그리고 지금 단식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지 않아서 저는 이제 그 뒤로 이루어진 어떤 대화들이 좀 여전히 조금 붕 떠 보이고 기괴해 보이고 다만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정말 내부 결속용으로는 성공은 했구나. 그러니까. 맞아요. 네. 네. 뭐 500% 성공했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러던데 성공을 상징하는 거죠. 상징하는 장면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개각 관련해서도 한번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이게 어쨌든 뭐 그 세 분을 모두 다 예상을 했었고, 네. 그래서 뭐 다들 이제 예상했던 대로 뭐 파격은 없었으나 그 자체가 파격이다. 응? 이 인사들을 고른 것 자체가 파격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전체적인 평가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유 의원님부터 한번 평가를. 저는 일단 국정감사 한숨을 이렇게 깊은 한숨을 이렇게. 아니 국정감사 앞두고 이렇게 네. 인사청문회를 또 일을 하나 더 얹어 주셔가지고 일단 화가 나는 게 하나 더 있고요. 하나 더 이제 화가 나는 게 있고요. 완전히 좀 거꾸로 가는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야 할 거 없이 옛날 분들이 네. 옛날 분이라고 하니까 너무 심한가요 말이? 이제 이렇게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혹시 2008년 이거 약 뜬금없이 2008년에 이제 그 한참 유인촌 지금 후보자가 전 그때 이렇게 고등학생이에요. 전 할 때 11학번이거든요. 기억이 나세요? 그때 약간 그 기억 잘 안 나죠. 논란들. 뭐 아니 이름을 제가 기억한 뒤에 찾아보니 이런 논란이 이렇게 어렴풋이 기억을 하는 거지. 고등학생이고 그때 뭐 공부 열심히 하고 있었죠.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좀 너무 거꾸로 가는 인사가 아닌가. 게다가 또 이분 세 분의 공통점이 뭐 지금 시청자분들은 더 이제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다 파이터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파이터분들이 국감 직전에 장관으로 오셔서 국감은 그럼 진정한 의미의 국정감사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도 좀 되는 거고요. 또 약간 그렇게 했을 싸움터가 때 될 수 그렇죠. 다시 이제 대정부 질문이 5일의 연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국정감사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떠한 성과가 있는 것인가. 국민들께서 봤을 때 그냥 국회에서 싸움장이 또 열린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까. 국회가 신뢰도 꼴찌거든요. 지금 뭐 여가부 폐지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국가기관 중에 신뢰도로 따지면 국회가 제일 먼저 없어질 곳일 거예요. 근데 또 이것을 개선할 생각은 없어 보이는 것 같고 뭐 돌려받기라서 당연히 문제고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 21대 국회는 정말 이러다가 어떤 결과물도 내놓지 못하고 끝나는 것인가. 뭐 온갖 이렇게 비관적인 생각이 네. 확대되는 우려를 많이 개각이, 하고 계시고 네. 깊은 한숨을 개각을 제가 느낄 보면서. 수가 있었는데 네. 김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뭐 저도 말씀하신 내용 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있고요. 근데 그
전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신원식 의원, 뭐 유인촌 전 장관 이렇게 국회의 야당 의원들 대상으로 굉장히 잘 싸우실 분인 거는 너무 맞는 얘기거든요. 한마디도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지금 이미 국무위원들도 네. 웬만하면 다 이기십니다. 민주당을 거의 다 이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 또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민주당을 팰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은 좀 들어가지고 지금 그래서 이제 약간 파이터식 개각이 네. 국민들께 주는 이미지가 어떨까라는 걱정이 하나가 있고 무엇보다도 신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방 분야에 있어서는 뭐 전문성을 여야 모두 공히 정말로 인정하는 분이고 네. 저도 그 윤석열 정부의 어떤 새로 바뀐 안보 정책이나 국제 정세에 맞춰서 국방 정책을 정말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제가 제일 걱정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종섭 장관이 사실상 경질이 되게 된 결정적인 두 가지 계기는 하나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가 하나가 있을 거고요. 하나는 최근에 이게 돌아가신 최상병과 관련된 그렇죠. 사건, 이 두 수사 가지 보고하려고. 관련돼서 국방부 내에서 제대로 된 대처를 못 하고 있다. 그다음에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이 논리적으로 좀 매끄럽지 않다. 이제 이런 비판들이 있어가지고 이종섭 장관이 사실상 경질됐다고 보거든요. 사실상 경질이다. 네, 근데 이 두 분의 경우에는 그런데 이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는 신원식 의원이 오히려 이종섭 장관이랑 같거나 더 강한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개각의 의미를 어디다 둬야 되는지라는 의문이 하나가 좀 두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정말 신원식 의원이 실력이 있고 국방 정책을 가장 잘 이끌 수 있는 사람인 거는 맞다고 하더라도 네. 이종섭 장관이 교체가 된 그 배경과 관련돼서는 신원식 의원과 입장이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비슷한 우려를 신원식 의원에게도 할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은 좀 제가 걱정되는 포인트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체부 장관 유인촌 후보자 얘기도 한번 해볼까 싶은데요.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 일각에서도 이게 좀 약간 너무 옛날 분이 아니냐. 뭐 이분이 70대시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좀 여당 안에서는 좀 분위기가 어떤가요? 기류가? 뭐 언론 보도에서도 약간 안타까워한다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MB 정권에서 실제로 문체부 장관을 하셨던 분이기도 네. 하고 뭐 이런저런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 사항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저도 뭐 그런 우려 동의합니다. 그리고 특히 왜냐면 윤석열 정부가 처음 시작할 때에 네. 이야기했었던 것이 이제 30대 장관 내세우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30대 장관은 아니어도 조금 신진 인사들이 들어올 것을 국민들이 많이 기대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70대가 되셨고 MB 정권 때 일을 하셨던 분이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옛날 분들이 다시 오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죠. 네. 당연히 실력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선이 됐을 거라고 저는 보고 과거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이 국민들의 인식,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노력을 좀 하셔야 될까요? 그걸 알면 제가 문체부 장관.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새로운 인물이 네. 너무 없어서 네. 이전 정부의 분들이 계속 오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보수에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없나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저희가 사실 뭐 일당 독재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언제나 생각이 다른 사람 그리고 다른 정당이 있을 거면 그럼 다른 당에도 실력 있는 분들이 서로 만나서 대화할 수 있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네네. 그랬을 때 계속 뭐 꼭 젊어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새롭다는 게 꼭 젊다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 역량 있는 분들이 계실 있을 텐데 텐데. 왜 이렇게 네. 새로운 인물을 수요를 못할까? 특히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때 국민들께서 기대하신 바는 또 쇄신 이런 거였잖아요. 뭐 공정, 상식 그렇죠. 뭐 이런 키워드들이 있었는데 전혀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개각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새로운 인물을 왜 데려오는 걸까요? 제가 파이터여야 되니까. 아웃사이더가지고 파이터여야 제가 되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런 생각도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이제 계속
국정, 특히 국회에서 난맥상이 계속 이루어지고 거의 일이 진척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21대 국회에서 아무 일도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정부를 이끄는 사람 입장에서는 확실히 검증됐거나 일을 해본 사람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물론 새로운 인물이 와서 쇄신을 하고 뭐 개혁을 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지금같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난맥상 속에서는 오히려 해본 사람들이 가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인물이 내세워졌을 때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 효과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얼만큼 국정 업무를 장악하고 일을 하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네. 저희가 회사에서 계속 경력직 채용하는 거랑 비슷한 네. 맥락이라고 좀 보는데 네. 실제로 윤천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저런 구설수도 굉장히 많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가 좀 있지만은 뭐 저도 이렇게 뒤져보니까 그래도 뚜렷한 족적은 있으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K컬처의 기반을 만들었다든지 네. 아니면 예술인복지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섰다든지 공도 이런 있다. 것들은 네. 아마 그런 공들을 인정받아서 이 난맥상을 풀어가라고 경력직을 채용한 느낌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본다는 겁니다. 네. 본인의 공을 좀 더 세울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많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많이 필요하다. 네. 블랙리스트 문제는 본인이 이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되나? 해명을 해야 다시 나와서 되겠죠. 그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아무래도 그 얘기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 문화예술인들의 걱정이 크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뭐 내놓고 뭐 사실 뭐 정치인들이 풍자 당하고 뭐 하는 대상이 되는 걸 불편해하죠. 하지만 그 정치와 사회 비판 어딘가 그리고 또 일상 뭐 예술 표현 뭐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칼로 이렇게 자로 재듯이 자로 자르는, 재듯이 네. 자르기가 이렇게 재단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 지난 이제 블랙리스트 때를 보면 네. 뭐 굉장히 유명한 봉준호 감독님이라든지 이런 분들까지도 다 들어가 있었으니까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생긴다면 지금처럼 이제 K 컬처 뭐 K 콘텐츠 하는 이 시기에 과연 오히려 그것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가로막는 일이 되지 않을지 네, 많이 이제 걱정이 야권에서는 되는데. 약간 좀 이렇게 낙마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기류도 좀 있나요? 당연히 야권에서는 좋게 바라보진 않을 것 않고 있죠. 같고, 이전에 네. 족적이 또 있으시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적어도 저는 뭐 이전에 욕설한 것까지 이렇게 청문회장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지적할 생각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뭐랄까 향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네. 좀 질문을 할 생각입니다. 어떤 질문 하는지 날짜가 정해졌나요? 지금 아직까지 제 캘린더는 등록이 안 됐는데 아마 그럼 다음 주 중에 하게 될 거예요. 네. 다음 주에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김행 후보자가 좀 세 분 중엔 상대적으로 언급은 제일 덜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조간신문 봐도 그 기사량이 제일 작더라고요. 박스로 제일 작게 기사를 네, 썼는데 네. 아무래도 요거는 이제 여가부 폐지 뭐 이런 이슈랑 좀 엮여서 좀 존재감이 아무래도 좀 작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뭐 아무래도 그렇고 이제 그 신원식 의원이나 네. 또 윤희촌 후보자가. 윤희촌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부 입장에서 군에서 해왔던 일들이 이제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많은 목소리를 내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네. 집중도 좀 많이 받고 문체부도 그렇고 국방부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앞으로 문체부와 관련된 업무들은 앞으로도 더 중요해질 텐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좀 집중이 되는 것 같고 여가부는 말씀하신 대로 폐지를 전제하고 들어가시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잖아요. 폐지를 그러니까 연착륙을 시킨다. 네. 이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관심도가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행 후보자가 이런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연착륙을 잘 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여가부 장관 바꿔서 뭐 하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논란도 좋아서는 그렇고. 아니고 네. 뭐 아마도 브리핑 하실 때마다 안 좋은 쪽으로 구설수에 오르니까 막 이렇게 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 뭐 여가부 폐지가 아무리 공약이라고 해도 네. 가능한 상황도 아니고 뭐 사실 지금 폐지할 수 없는 부처에 지금 현실적으로 폐지를 명령하고 임무를 완수하라고 해서 또 심지어 이번에 파이터를 보내셨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런 일들을 할 수 없는 일들을 시켰기 때문에 잼버리 네. 같은 일도 저는 터진다고 보거든요. 해야 할 일을 또 못 하게 되니까. 근데 뭐 그러면 여가부 장관이 새로 온다고 해도 크게 다를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